성공적인 피치, 그리고 효율적인 서비스 발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대 그리고 대무대에 많이 참가를 해보셨나요? 실제 해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 서비스를 아주 잘 설명을 하고 그리고 박수를 받고 끝나며 어떤 분들은 자기 할 말만 하면서 심사위원들의 혹은 청중들의 공감을 많이 얻지 못하고 발표를 마무리하곤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발표, 청중들에게 효율적인 공감을 얻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2014년도에 법인을 설립하고 2016년도에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실리콘밸리가 불리는 써니밸리에 와서요. 좋기 100번 넘게 데모데이 그리고 세일즈 발표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오늘 처음 보는 사람들,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데모데이에 가시면 5분 그리고 4분 이내에 발표를 할게 최근 들어는 이렇게 짧게 발표를 하는 세션들을 많이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표를 하면 좋을까요? 효과적으로 피칭하지 않는 법. 첫 번째, 본인이 아는 얘기를 위주로 하는 것. 두 번째, 기술적인 강점을 위주로 설명을 하는 것. 여러분들이 커피숍에 갔어요. 커피숍에 갔는데 나는 좋아하는 커피가 아메리카노야. 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야. 하지만 이 커피숍을 비즈니스 측면으로 본다면 아메리카노든 아이스 커피를 팔던 사실은 이 카페에서 하루에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직원이 두 명일 때 하루에 매출이 얼마나 나야지 이 직원들의 월급을 줄 수 있는지 테이블이 5개 혹은 10개면 회전율이 몇 번이나 돼야 되는지 총 몇 잔이나 팔려야 되는지 그거의 이익률은 얼마인지 이런 얘기를 해야지 상대방이 이 커피숍은 돈을 벌 수 있구나. 이 카페는 망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만 아는 이야기. 나는 그냥 커피가 좋아요. 그래서 난 카페를 해요. 커피숍을 해요. 얼마나 좋아요. 커피숍은 좋은 내가 좋아하는 커피도 먹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얘기하고 그리고 분위기도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끝내버리면 청중들은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오늘 처음 보고 이 서비스를 이해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피칭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청중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문장과 도식화된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서비스,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이나 청중들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대한 쉽고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시고 서비스를 설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키포인트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는 이해하기 쉽고, 여러분들의 아이템은 단순하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분명하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겠죠? 발표 순서는 첫 번째 표지, 오버뷰, 프로그램 솔빙,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팀 설명을 하는데요. 저는 표지와 마지막 페이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다음 페이지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표지입니다. 이 표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표지는 청중들, 그리고 심사위원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볼 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맞이하고 이해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표지에서 인사이트를, 매력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서비스는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다. 이름은 스포티파이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 앱은 스트리밍, 뮤직 플레이어 이렇게 보시면 이 앱은 혹은 이 서비스는 스트리밍을 위한 서비스이구나. 여기 로고 한 문장 세 단어에서 짧게
여러분들 서비스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로고, 그리고 발표자, 이름, 연락처가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있어야 됩니다.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발표자, 대표이사, 그리고 기술 책임자들이 발표를 하신다면 이름과 이메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페이지도 역시 여러분의 서비스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장표가 될 건데요. Problem solving, problem, 즉 어떤 고객의 문제점, 기존에 어떤 문제를 우리는 해결했다. 예를 들어 스포티파이를 말씀드렸잖아요. 멜론 같은 경우는 제가 앱을 깔고 들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1분 후에는 멈추고 결제를 해야 된대요. 심지어 제가 BTS 음악을 듣고 싶은데 BTS 음원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음원도 없고 1분 후에 멈춰서 이걸 더 들으려면 하루가 아니라 월 정액, 제가 사용한 만큼이 아니라 월 정액을 결제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인터넷이 안 되는 사무실이나 집에 인터넷이 안 되는 음영 지역이 있는데 인터넷이 아니면 인터넷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 서비스는 사용할 수가 없대요. 이렇게 고객이, 즉 제가 사용자 입장으로서 불편을 느껴서 그래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스토리텔링이 되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더 좋은 여러분들 서비스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저는 이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온디맨드 서비스로 개인의 취향, 그리고 제 친구들이 자주 듣는, 선호하는 음악을 자동으로 추천해 줍니다. 친구가 듣고 있는, 친구가 좋아하는 음원을, 플레이리스트를 공유를 받아서 제가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같이 듣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광고를 보시면 저희 서비스는 평생 무료입니다. 하지만 광고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결제 모드를 넣었습니다. 써보시고 사용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유료 구매를 하세요. 또한 저희 서비스는 음원을 다운받아서 오프라인 지역에서도 음영 지역에서도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모바일에서 음악을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의 서비스는 그림으로 각 단계별로 언제든지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바일 핸드폰에서 다운받아서 음악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친구들의 공유를 통해서 음악을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서비스의 강점을 소개해 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서비스인데요.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팀원들이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서비스가 개발이 될 겁니다. 이 서비스를 설명할 때는 우리 팀원들이, 각 멤버들이 디자인 측면, 기술 측면, 그리고 서비스 측면에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프로세스를 그렸는데요. 여러분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서비스의 목표는 뭐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논의들을 했으며 어떤 고민들을 했으며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한다거나 다운을 받을 수 있게 한다거나 다운은 오프라인에서도 들을 수 있게 다운을 받을 수 있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우선순위와 기능들을 정리해서 우리 서비스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쟁자 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멜론은 로그인 이후에
12단계, 12번 클릭을 통해서 12번의 클릭을 해야지만 음원을 들을 수 있지만 저희는 로그인해서 음악을 들을 때까지 5단계, 그리고 로그인한 이후에는 4단계의 클릭만 하면 쉽게 편리하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고객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저희 서비스의 최대 강점입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죠. 서비스를 설명할 때 사용자나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궁금한 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어떤 질문들이, 어떤 궁금증이 있을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 서비스를 왜 써야 돼? 이 서비스는 뭐가 좋아? 사용자,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점이 되겠죠. 이 서비스가 뭐가 좋아? 내 시간을 줄여줄 수 있어? 아니면 간편해? 아니면 재밌어?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독점적인 상품 서비스. 다른 데는 없는데 우리 서비스만 줄 수 있는 거. 다른 데는 없는데 이걸 써야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그렇겠죠? 그리고 재미. 재미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게임 같은 경우는 그냥 이 게임이 재밌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이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의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 세 가지는 이 서비스를 왜 써야 돼? 내가 어떤 이익이 있어? 두 번째, 독점적인 상품이나 서비스. 다른 데는 없어. 우리 서비스야. 유독 우리 서비스. 우리가 제공하는 다른 데는 없는데 우리의 특이한 점, 우리의 특별한 점이 있어. 그래서 이 서비스는 더 좋은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재밌어. 다른 데는 없지만 이 서비스를 사용할 땐 정말 재밌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서비스는 고객한테 충분히 어필할 수 있고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번 장표에서는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할 때요.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데는 없는데 우리 서비스만 줄 수 있는 이 강점을 소개하는 장표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 그리고 가족과 외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가 호텔 예약입니다. 호텔을 예약할 때 보통은 날짜, 장소, 그 객실이 있으면 그 객실의 요금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제를 하겠죠. 근데 우리 땡땡 서비스는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기간, 그리고 장소, 가용한 예산을 알려주면 저희가 오히려 거꾸로 땡땡 호텔뿐만이 아니라 다른 호텔까지 비교를 해서 레인지 안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이 15만 원이다 그러면 13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A 호텔은요 근처에 관광지가 있고요. B 호텔은 주위에 아주 맛집이 많고요. C 호텔은 도심에서 가까워서 여러분이 여기서 숙박을 하면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거꾸로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여행, 여러분들의 즐거움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호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러분들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면 분명히 이 컨텐츠 그리고 이 호텔의 방을 제공하는 공급자가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다른 편에는 이 컨텐츠 스포티파이의 음원 컨텐츠 호텔의 방을 필요로 하는 구매자가 있을 겁니다. 이 구매자 사이에 중간에 플랫폼 업자로서 어떤 서비스를 양쪽에 공급자에는 어떤 메리트를 줄 건지 수수료를 경쟁사보다 더 많이 줄 건지 구매자에게는 어떤 메리트를 줄 건지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서비스를 한 가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쿠폰을 가지고서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든지 이렇게 양쪽에 구매자, 공급자의 이런 양쪽의 메리트를 주어서 공급자는 자기가 가진 더 많은 서비스 콘텐츠를 제공하고 구매자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빠른 시간에 더 많은 상품을 해서 선택할 수 있게 준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수익 모델이 명확하지 않다면 지금의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그 커진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 공급자의 강점을 줄 것인지, 수요자가 강점을 줄 것인지, 아니면 양쪽에 다 더 좋은 메리트와 더 좋은 기회를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팀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통 팀을 소개할 때는 어떤 전공을 했는지, 각 멤버별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사실은 이거보다도 기존에 우리 서비스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문제에 봉착했고 그 문제들을 우리 문제들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결했고 아주 유기적으로 팀 빌딩이 돼 있고 문제 해결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 팀은 우리 서비스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충분히 서로의 일하는 스타일을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기 때문에 우리 팀은 이 서비스를 가장 잘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강점을 충분히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런 거 안 하시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팀에서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그동안의 문제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어필을 해주시는 것들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심사위원들이 여러분들한테 궁금점을 가지거나 질문을 하실 만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심사위원들 그리고 투자자들, VC들이 볼 때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충분한 시장 규모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보안 컨설팅 시장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시장은 우리나라의 1년 전체 1년의 마켓이 500억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1등을 해도 1년에 연 매출액이 500밖에 안 돼요. 하지만 쿠팡이나 쇼핑몰 시장 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커요. 몇 조예요. 네이버 스토어에 옷을 팝니다. 이 옷이 패션 시장이 왜 개인 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많이 진출을 하냐면 대기업과 작은 기업, 여러분 같이 스타트업이 같이 똑같은 경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년에 4계절이 있어요. 이 4계절은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여름이 얼마나 더웠는지, 올해 2011년 여름이 얼마나 더울 건지, 비가 얼마나 올 건지, 2021년에 다가오는 겨울이 얼마나 추울 것인지, 어떤 패션들이 인기가 있을 것인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패션, 여러분 아시죠? 옷은 한 계절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봄에는 여름 상품을 준비해요. 원단을 가져오고 디자인을 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여름이 다가오기 1, 2주 전 혹은 한 달 전에 매장에 진열을 해놔요. 근데 이 상품이 잘 팔릴지 안 팔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똑같이 경쟁을 하고 두 번째는 독점적인 시장 점유. 예를 들어서 당근마켓을 말씀드려 볼게요. 당근마켓은 처음에 어디서 시작했죠? 판교에서 시작했어요. 당신의 근처에 있는 중고품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이 이게 충분한 시장이 있다는 거 판단을 하면 서울, 지방 대도시, 그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이라는 게 강점이 있다면 당근마켓의 운영진들은, 즉 대표는 쿠폰모아라고 60만 명의 사용자를 끌어모았던 쿠폰모아라는 서비스를 그 멤버들이 모여서 카카오에서 같이 일했던 멤버들이 모여서 이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 경험이 있던 대표와 멤버들이었고 이들이 이 서비스는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공한 경험이 있고 큰 회사를 다녔고
작은 서비스를 크게 키웠던 경험이 있었으면 충분히 투자할 여력이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좋은 팀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공했던 경험을 가진 팀원들이 뭉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10,000명에서 10만 명, 50만 명을 만든 서비스를 이 핵심 멤버들이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키운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어펜딕스입니다. 어펜딕스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4분, 5분이나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 강점을 다 소개하거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펜딕스에 이런 내용을 넣으면 좋겠네요. 마케팅 플랜, 여러분들이 특허나 상표가 등록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넣는다든지, 파트너십을 했다든지, 계약이 됐다든지, MOU들을 보여주시면 이 팀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준비를 했고 앞으로 성장할 여력이 되는구나. 그거를 데모 그리고 발표가 끝난 다음에 살짝살짝 넘겨가면서 화면을 보여주면서 짧게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펜딕스인데요. 공지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협업 툴 스윗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스윗은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사용할 때 아주 좋은 툴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여러분들 제안을 드리는데요. 워크숍이나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그리고 팀 플레이를 하면서 진행된 내용을 정리하기 좋은 툴이라 설명을 드려봅니다. sweet.io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사용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학교 메일로 사용하면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학교 메일을 입력하고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이 툴이 왜 좋으냐면 여러분들이 팀 플레이나 프로젝트를 할 때 계획해야 할 일, 완료된 일, 그 내용을 기존에 트렐로나 아사나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무료가 아니죠. 유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워크숍을 한다, 아니면 회의를 한다, 미팅을 한다. 이 내용을 어떤 내용을 안건을 잡고 회의를 할 건지, 회의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그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고 이번에 만약에 워크숍을 한다면 워크숍에서 피치덱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잖아요. 그 내용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멘토들한테 질문을 할 거를 미리 팀 내 분들이 논의를 해서 어떤 질문을 할 건지, 어떤 우선순위의 질문과 답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정리를 했고 그 내용을 피치덱 업데이트 할 때 어떻게 사용하겠다든지 아니면 각각의 태스크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 일정 관리, 프로젝트 관리, 팀 미팅 관리, 팀 회의록 관리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 안에 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프로젝트 안에 태스크를 체크리스트로 관리를 해서 이 내용을 지우면 몇 프로가 완성된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우선순위 설정하거나 상태를 설정하거나 우선순위를 설정하거나 기간을 설정하거나 담당자를 설정하거나 참여자를 설정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여러 프로젝트와 태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을 공유도 해줄 수 있어요. 우리 팀의 일을 같이 하거나 이런 분들은 메일로 같이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이 안에서 각각 팀 멤버들을 호출을 해서 이렇게 채널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 해야 될 일들을 같이 커뮤니케이션, 즉 카카오톡처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이트, 다른 툴을 사용하지 않고 이 스윗 안에서 태스크 관리, 일정 관리, 프로젝트 관리, 회의록, 그리고 카카오톡처럼 서로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모여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협업 툴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을 제안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이런 툴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인 피치 발표 방법,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청중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공감을 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